자, 그럼 5번 문제. 보일러 외부 청소 작업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답은 적어뒀고요. 얘들이 뭐라고요? 자, 얘들이 전부 보일러 외부 청소입니다. 외부 청소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스팀 소킹법, 워터 소킹법, 수세법, 샌드블로우, 스틸 쇼트 클리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의미를 한 번 정도 알고서 딱 정리를 하시면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외부 청소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론할 때도 배웠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전열면에 부착된 그름, 재 등을 청소하고 연도 내에 축적된 재를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랑 반대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내부 청소법이 있었어요. 내부 청소법. 비교를 하면서 알아두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청소법은 뭐냐? 보일러 내부에 축적된 스케일, 슬러지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부 청소라는 거는 스케일이나 슬러지를 제거하죠. 자, 근데 외부 청소법은 뭡니까? 요거는 그름 또는 재,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 청소는 결국 뭐예요? 물이 없는 부분, 동체 외부 또는 수관 외부를 청소하는 거를 외부 청소법이라 하고, 내부 청소는 뭐겠어요? 물이 있는 부분, 그래서 동체 내부 또는 수관 내부에 있는 물에 낀 스케일, 슬러지 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청소법은 스팀 소킹, 워터 소킹, 수세, 샌드블로우, 스틸 쇼트 클리닝이 있고요. 내부 청소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크게 보면은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 나뉘게 되죠. 자,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청소할 때 쓰는 그 공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해머, 그리고 스케일 커터, 자, 그리고 또 와이어 브러쉬와 스크래퍼, 그리고 튜브 클리너, 뭐 이런 것들, 튜브 클리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나올 때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 산세관, 알칼리, 세관 등이 있었죠. 그래서 산세관법과 산세관 또는 알칼리 세관, 알칼리 세관, 뭐 의미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정제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스케일, 슬러지를 녹여내고 그 다음 수세 처리하고 알칼리 세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pH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청소, 내부 청소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내부 청소는 이 동체 안에 물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또는 수관 안에 있는 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계적,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기계적인 방법은 사람이 직접 청소해내는 거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공구들이 스케일 해머, 스케일 커터, 와이어 브러쉬, 스크래퍼, 튜브 클리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세관은 산세관 또는 알칼리 세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바깥쪽에 물이 없는 부분에 그름이나 재를 제거하는 방법이 외부 청소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청소법 종류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게 스팀 소킹법인데, 요거는 전열면에다가 증기를 분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슈트 블로어가 있었죠. 그래서 슈트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막대 또는 짧은 막대를 넣어가지고 요 막대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전으로 움직이면서 증기를 분사하거나 물 또는 공기를 분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슈트 블로어에서 증기, 스팀을 분사하게 되면 스팀 소킹법이 되는 거고, 물을 분사하면 뭐가 되겠어요? 워터 소킹법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수세법은 뭐냐? 수세법은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청소법에서는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내부에 하게 되면은 기계적이라고 보는 거고, 외부, 전열면 그름 제거하게 되면은 수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차 생각하시면 돼요. 세차할 때 우리가 수동 세차 하잖아요. 수동 세차하면은 수세법인 거고, 쌤, 저는 자동 세차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수세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수동 세차 요거 생각하시면은 수세법이다. 물 뿌리고 씻고 닦고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수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손수 세정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샌드블로어랑 스틸 쇼트 클리닝인데 요거는 비슷해요. 자, 위에 샌드블로어, 샌드가 뭐예요? 모래잖아요. 모래를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틸 쇼트라는 거는 요거는 쇠구슬, 작은 쇠구슬이나 아니면 쇠덩어리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비슷해요.
다만 모래를 뿌리면은 좀 강도가 약한데 뿌릴 거고 이거 뭐예요? 제가 쇳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칩 같은 거 실제 칩은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커요. 근데 아무래도 쇳덩어리들을 뿌리다 보니까 요거는 강도가 큰 철판에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스틸 쇼트라든가 샌드블로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 뭐 오래된 배관이나 아니면은 우리 조선소에 가면은 배 있죠. 배를 청소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거기서 봤어요. 우리 그 극한 직업에 보면 특장차 만드는 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 스틸 쇼트 클리닝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조선소의 배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 만드는 배 말고 처음 만드는데도 쓸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거 쇠구슬 뭐 이런 걸 뿌리는 경우는 잘 없겠죠. 차라리 샌드블로 강도를 좀 낮춰서 할 텐데 강도를 좀 강하게 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선박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오염이 되죠. 그래서 모래가 들러붙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모래가 굳어서 돌같이 굳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부식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따개비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로 아무리 뿌리고 공기로 아무리 뿌려도 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강도가 높은 뭐예요? 스틸 쇼트 클리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쇠구슬 빡빡빡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는 제가 이제 극한 직업의 특장차 만드는 데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특장차 만들 때 뭐 철근이나 철판을 막 용접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색하기 전에 이 철판들 오염돼 있잖아요. 뭐 부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무리 철판을 잘 제작하더라도 이게 저장이나 운반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오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피복을 완전히 벗겨낼 때 오염된 물질이랑 외부의 피복을 완전히 벗겨낼 때 스틸 쇼트 클리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위에다가 도색을 합니다. 그럼 엄청 깨끗해지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 이제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이해하시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청소법입니다. 외부 청소법은 스팀 소킹법, 증기를 뿌리는 거, 워터 소킹법, 물을 뿌리는 거, 수세법, 세차 생각하시면 되죠. 손수 세정한다. 자, 그 다음에 샌드블로우, 모래를 뿌리는 거, 스틸 쇼트 클리닝, 샷입니다. 샷, 쏜다 이 뜻이에요. 쇠구슬이나 쇳덩어리를 쏘는 방식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